한국 기업이 한국에서도 짓기 전에 일본에 먼저 짓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것도 약간 늦었다고 봅니다. 아,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부동산을 한국 기업이 노리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박간의 방송에서 일본 부동산 관련해서도 영상을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당장에 대한민국에서도 이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많으시죠. 일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일본 버블 경제에 있었다가 버블 꺼지고 나서 부동산 한물간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 기억에 잊혀진 일본에 그게 있었잖아요. 도쿄 올림픽. 그 2020년 도쿄 올림픽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2011년 도쿄 올림픽이 되어버린 그 비운의 올림픽인데 그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가지고 각종 개발, 재개발 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세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일본 내에서 또 다른 의미로도 재개발의 붐이 불고 있죠. 뭡니까? 관광입니다. 일본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정말 일본 많이 여행 가시는 것처럼 관광이라는 게 하나의 메카로 뛰어든 겁니다. 지금까지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야, 돈 넣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막 펌핑이 되어가지고 많은 차익을 얻는 사람들도 생기고 날부자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지점에서 그렇죠. 대한민국 기업도 이제 일본에 이런 식으로 투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기업에 돈 받고 그런 것도 아닌데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뭔가 있어 보이죠? 이게 바로 한국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무아 니세코라는 리조트입니다. 니세코. 2023년 12월에 이제 개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한국 기업이라는 게 전혀 눈꼽만큼도 안 느껴지죠. 왜냐면 여러분 이 사이트가 재패니스랑 잉글리시밖에 없어요. 홈페이지도 그렇죠. 나오는 분도 그런 느낌 안 나네요. 이게 어느 기업이냐면은 한화입니다. 한화라고 하면은 이 한화 리조트로 많이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오, 그래요. 그렇죠. 저기 설악산 속초 쪽에 가면 이제 한화 리조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짜잔 한화 솔루션이네요. 무아 니세코. 세계적인 스키 휴양지 일본 홋카이도현 니세코에. 홋카이도현 아닌데. 잠깐. 대기업인데 여기서 오타가 나오나? 일본은 도도부현이라고 얘기하는데 홋카이도는 여기서 끝이에요. 홋카이도예요. 예. 이거 있잖아. 일본 도쿄도 도쿄도예요. 도쿄도. 도쿄도형라고 하는 느낌. 그렇죠. 예. 이게 언젠가 고쳐지면 우리 방송을 봐주셨다 그런 거네요. 고쳐야 되겠죠. 예. 하나가 아까 말한 리조트라든지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그런 거인데 이건 럭셔리거든요. 이거를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도 짓기 전에 일본에 먼저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죠. 무아 니세코가 2023년 11월이고 옆에 춘천에 짓는 이 고급 리조트가 2025년 상반기. 그 다음에 서울, 무아 서울은 2027년 상반기래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일본 니세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국내에서 예를 들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하나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고급을 한다. 이제 알려지면은 야 그걸 바탕으로 해외 진출은 아는데 그냥 여기는 국내에 지기 전에 일단 먼저 해외 진출부터 해놓고 봐. 라는 식으로 이게 무아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것도 약간 늦었다고 봅니다. 아, 맞아요. 그 정도로 일본 홋카이도의 니세코라는 지역이 지금 일본에서 엄청나게 핫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가 있잖아 무아라는 거가 지어가지고 한국이 아닌 일본에 먼저 거기다 일본 도쿄, 오사카가 아닌 홋카이도 니세코라는 지역에 지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현재 일본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본 경제신문이에요. 올해 3월달 뉴스입니다. 일본 공시지가 1.6% 상승, 15년 만에 성장률. 일본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다. 관광부터 그다음에 도심 재개발부터 이런 붐이 일어가지고 부동산의 경기가 일본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올해 3월달 뉴스네요. 주택지 상승률 톱10 신구장인 키타히로시마 등 삿포로권 독점에 일본의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는 주인공이 홋카이도 지역입니다. 홋카이도 지역의 도심부, 홋카이도 지역의 리조트 지역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걸 좀 이제 알 수 있게 알려드리면은 어디 있냐?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공시지가의 전국 랭킹을 낸 거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가격은 도쿄가 제일 비쌉니다. 홋카이도는 그렇게까지 비싼 지역은 아니에요. 일본 전체에서 16등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변동률 있잖아. 얼마만큼 기존 가격에서 올랐냐라고 했을 때 홋카이도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 홋카이도 내에서도 삿포로가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삿포로는 이제 2030년 동계올림픽 할 거다. 플러스 앞으로 신칸센이 올 거다 이래가지고 재개발 붐이 좀 일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삿포로가 아닌 여기 야치안조라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굿장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두 번째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홋카이도 지역 내에서는. 이 굿장이 어디냐면은 예, 바로 이겁니다. 니세코라는 지역입니다. 올해 분이에요? 올해뿐이 아니죠. 당장에 짜잔. 2021년 기사입니다. 니세코의 지가 상승률이 6년 연속 전국 1위인 이유라. 올해는 홋카이도의 다른 지역이 1등인데 그 전까지는 니세코가 1등이었던 거예요.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랬어요? 약간 늦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은 좀 더 저점일 때 진출했으면 더 쌀 수 있었는데 지금 한창 오르고 어찌 보면 버블의 정점기거든요. 니세코가. 예, 그런데 이제 하나가 이제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늦었다는 감은 나오지만은 그래도 진출하는 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정도로 인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세코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후지산처럼 뭐냐면 이게 요태산이라 이래가지고 후지산처럼 동일하게 화산 폭발 해가지고 산이 생긴 거예요. 일본 본토 후지산은 주변에 스키 탈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너무 높다 보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산은 후지산보다는 낮지만은 주변이 어느 정도 눈도 많이 내리고 하다 보니까 스키 리조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니세코가. 우와! 후지산 같은 걸 보면서 스키를 탈 수가 있고 스노보드,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네? 이런 장소가 없네? 라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스키하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여기는 눈이 다르다고 하네요. 파우더 스노우라고 해가지고 예. 눈의 질이 좋다고 합니다. 예. 예. 거기다가 뭐 땅값이 쌌던 거야. 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진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고급 리조트들이 막 오픈하는 거예요. 이것도 1박에 뭐 우리한테 한 230만 원, 뭐 170만 원. 이게 겨울철 1박 가격입니다. 선생님들 1박이에요. 1박이에요. 이 지역. 예를 들어 유명한 거라면은 예, 니세코의 리츠칼튼이 이미 운영 중입니다. 이미. 예, 그리고 파크 하얏트 니세코도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당장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뭐가 오냐? 예, 아만 니세코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전통네. 이거 뭐 호텔 유명 브랜드 아시면 아시면 아만은 1박당 뭐 제일 싼 게 뭐 100만 이상 기본적으로 하는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이에요. 아까 이거 하나랑 이거 여러분 뭔가 그림이 비슷하네요. 예,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림 있잖아. 또 뿐만이 아니라 식스센즈라는 여러분 호텔 그룹 아십니까? 2026년에 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고급인지 서민들은 몰라요? 우리 몰라. 아, 이게 식스센즈가 이게 아마 한국에서도 신혼부부분들 신혼여행 갈 때 고급 그 리조트라는 호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1박당 몇백만 원, 비싼 방은 1000만 원 이상 가는 게 식스센즈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경제신문 2023년 3월이네요. 홍콩 부동산 대기업이 또 투자를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뉴 월드 라푸름 리세코 리조트를 해가지고 또 뭔가 비싼 거 있잖아요. 홍콩이 돈 넣어가지고 또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싱가포르 기업이 만든 호텔이라든지 태국 기업이 만든 호텔이라든지 고급 호텔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주변이 지금 물가 상태가 올해 5월달 기사인데 런치에 200만엔, 300만엔 초부유층을 불러일으키는 니세코에 가서 놀랐다. 하이엔드 관광. 이거 번역이 이상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예요. 한국 돈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을 한 끼에 때릴 수 있는 초부유층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이 모이는 데가 이 니세코예요. 200만엔에 런치가 있다라는 그거도 몰랐잖아 우리는. 야, 너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아반떼요. 점심 나는 이 좀 오늘 저녁 해가지고 캐스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뉴스 같은 거 볼 때 뭐 헐리우드 스타라든지 아니면 정말 유명한 대기업 재벌분들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보러 갈까가 아니라 그 분들이 겨울철에 이렇게 니세코로 몰려온단 말입니다. 겨울에 니세코까지 놀러 왔다. 그런 부유층 분들이 한 번에 1억, 2억 막 쓸어 온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렇게 매력이 있나? 라고 느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스키 리조트가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스위스도 유명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는 이미 개발이 됐어요. 흔히 말하는 유명해진 상태야. 신규로 투자하기에는 버겁잖아요. 왜? 이미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됐던 거야. 일본이 옛날에는 N고에다가 관광 힘을 안 썼는데 도쿄 중심으로 이래가지고 아니면 뭐 오사카 이런 데도 관광으로 전 세계에서 홍보를 많이 하네? 거기다가 서양에 보기에는 일본이 이런 이미지가 잘 없었던 곳이에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히려 착목을 해가지고 뭡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에 별장을 세우게 된 겁니다. 호텔 체인들이 아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 별장을 지을 정도니까 여기를 개발해가지고 리조트를 만들면은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호주인이 발견한 세계 수의 리조트 니세코 이래가지고 일본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니, 오상 이거 뭐 별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뭐 몇몇 사람들은 별장이 있는 거겠지. 그거 뭐 소문이 내겠어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별장이 있냐면은 니세코에 알리바바로 유명한 이 마윈 씨의 별장이 니세코에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혹시 그렇죠, 여러분? 예, 손정희 씨 별장이 니세코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있다 하면 사야 되나라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문을 많이. 또 이것뿐만도 아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드불이라는 음료수 아십니까? 바카스 같은 건데 먹으면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요. 이 레드불의 창업주도 니세코에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슈퍼리치들이 일부러 별장을 만들 정도 장소라면 뭐가 있나 보네. 투자해도 할만하겠네? 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제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니세코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겁니다. 삿포로에서 아까 뭐 있잖아, 리조트가 많은, 별장들이 많은 이 니세코에 가는 데까지 차 타고 1시간 49분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없어요. 국도길입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눈이 내리는 날이잖아요. 곱하기 1.5배 더 걸립니다. 즉 뭐다? 교통편이 불편해요, 이 니세코가. 이게 좀 안 좋은 점이었어요. 공항에서도 시간이 걸리죠. 공항에서는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죠. 왜 땅값이 오르겠어요? 이 단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속도로를 새로 개발하는 거예요. 어디 지역에? 예, 이 지역에. 이렇게 내륙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고속도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니세코라는 지역에 1시간 만에 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도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4년도에 개통이거든요. 부동산 같은 건 그래도 이렇게 개발합니다라는 정보가 나오면 그때부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뭡니까? 예, 신칸센이 들어오죠. 이 홋카이도 신칸센이 공사 중이라서 2030년 쯤에 이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홋카이도 신칸센이거든요. KTX 같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차 타면은 2시간 정도 걸려. 고속도로 나면 1시간이잖아요. 신칸센 들어오면은 이 니세코 가는 길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25분 걸립니다. 삿포로에서. 25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신칸센 타고 올 수도 있다. 그렇죠. 도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은 보는 눈이 달라지죠. 손정희 씨라든지 레드불 회장님도 차 타고 공항에서 2시간 이상 걸릴 때도 별장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2시간 이상 걸리는 지금도 리츠칼튼, 파크 하얏트는 이미 운영 중입니다. 2년 후에 1시간짜리 도로가 생기고 7년 후에 신칸센 들어서 25분짜리로 바뀐다잖아요. 천지가 개벽하는 이쪽 지역의 액세스가. 그러다 보니까 늦기 전에 만들어라고 지금 러시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곳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이거 뉴스 봤을 때 6년 연속 전국 1위 올 때까지 왔네. 이제 오를 때까지 다 올랐어.가 아니라 지금도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리미리 지어야지. 그러니까 하나가 짓는 거예요. 정말 일본에서 이렇게 고급 리조트라는 게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없어요. 예, 일본에 이 정도로 돈이 들어간 지역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런 비싼 지역을 누가 가요? 라고 느끼잖아요. 나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통용이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런치 200만 엔.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지금까지 적었던 거야. 거기다가 일본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생기고 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대,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는 고객이 아니거든. 우리가 모르는 이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뭡니까? 계속해서 자본이 모이고 돈이 투여되고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뭐 하나도 그렇지만 다른 아마 뭐 한국 기업도 혹시나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이 리조트 자체.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뭡니까?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호텔 예약 사이트. 2024년 1월 13일 3개월 이상 남았는데 지금 예약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 나와요. 이 지역 자체가.
힐튼 니세코는 싼 편이네요. 힐튼 니세코는 옛날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조금 오래된 건물인데 힐튼도 이 정도, 이 정도 가격.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여기다. 그나마 이건 비빌만 하네요. 그나마. 60만 원 정도면 뭐 낼만 한데 여기 있잖아요. 뭐 200만 원 이렇게 가면은 좀 내기 힘들어지네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철에 여기는 예약이 불가능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나 이번 겨울에 거기서 한 달 정도 스키 타고 놀 거야. 예약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직전 예약은 안 받아요. 그리고 일반 예약도 안 받는 호텔 리조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돈이 모이긴 하지만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일본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해외 자본이 일본의 땅 멀티 받고 거기서 장사해서 돈 갖고 해외로 들고 가는 거예요. 다만 뭐다? 이런 도쿄 지역 관광, 오사카 지역 관광 플러스 겨울철에 뭐 고급 리조트 관광, 마치 스위스 알프스 같은 느낌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지역에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용 들으시면은 하나가 가는 것도 이해가 된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줄은 모르겠네요. 다만 이 무아 니세코가 지금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힐튼도 그렇고 리츠칼든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고급 호텔 브랜드가 다 오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붙어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앞으로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네요. 승부하기 전에 먼저 홈페이지에 있는 홋카이도 현이라는 이런 오타부터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부유층 분들이 막 오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콜미 베이비.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부유층 분들 뭔가 현장에 일본어 통역 필요하신다. 그러면 오산 잘 하십니다. 그렇죠.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마카세 집 주인이 무슨 말 하는지 통역 다 가능합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점심 그냥 옆에서 얻어만 먹을 수 있으면은 갑니다. 예. 이거 유튜브 돌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요. 예. 저도 사실은 홋카이도 오래 살지만은 니세코라는 지역에 돈이 모이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국 기업이 한국에 있는 고급 호텔 체인이 아니라 일본에 처음으로 고급 호텔 체인을 만들고 한국에도 짓는 데잖아. 그 정도로 어찌 보면 급하단 말이야. 빨리 가야 돼. 지금 가지 않으면 늦어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거기에 좀 착목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본 겁니다. 뭐 저렇게 하더라도 리스크가 적다 하여. 왜냐면은 말했잖아. 알프스 뭐 유명한 있잖아. 아니면 미국의 유명한 리조트는 거기는 이미 땅값이 오를 만큼 올랐어. 근데 니세코는 올라도 싼 편이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잃을 게 없다. 거기다가 뭐 우후죽순 전 세계에서 다른 리조트들이 다 같이 가주니까 이게 좋거든. 왜? 예를 들어 호텔 체인이 예를 힐튼만 있어. 힐튼만 혼자 있으면 그 주변이 장사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각종 세계 유명 호텔 체인이 다 같이 몰려가 봐. 그럼 뭐예요? 부자 사람들도 골라가는 재미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호텔이 많이 생기면 그 주변 인프라도 다른 음식점, 오마카세집부터 여러 가지 관광, 쇼핑까지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아예 발달해버리다 보니까 더 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눈이 돌아가가지고 야 이건 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광기에 휩싸였을 때 그 지역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유일한 고급 리조트지라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면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그렇죠. 겨울에 즐길 수 있는 고급 리조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시아에 뭡니까 재벌들 많이 있잖아요. 아시아에도 태국,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도 이런 부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경제 발전하니까. 중국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 오늘 얘기하는 오상 평창도 승부해 볼만 하네요 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평창에 지금 알펜시아 리조트 말고 유명한 리조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한국의 평창보다 훨씬 더 부기가 높습니다. 예, 저기가 블라디보스톡보다 위쪽에 있어요. 즉 뭐다? 겨울에 가만히 있어도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아시아에서 니세코를 이길 만한 자리가 없어요. 전 세계로 보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해외 자본 뭐 저런 럭셔리 호텔 체인 운영하는 사람들의 초엘리트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서 돈 막 투자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들어가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도 한번 투자를 해봐?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박간의 방송 이거 해봤자 야, 아마 여러분들 뭐 하더라도 이미 가봤자 우리는 끝났다는 겁니다. 게임 끝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래도 한국 기업이 간다니까 궁금해가지고 예, 저도 이거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래가 궁금해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예, 좀 2030년 다시 좀 완성해서 그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렇죠. 정말 이거는
아직까지 저점이었는지 좀 확인해보고 싶네요. 나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저 니세코에 있잖아요. 한국식 배달 전문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치킨, 중국집. 아니요, 주미. 배달이면 럭셔리 K푸드 딜리버리 샵이래 가지고 치킨 위에 금가루 뿌리고 주미고 있잖아요. 럭셔리인데 배달돼? 오토바이로 가는 게 아니라 예. 뭐예요? 마이바그 타고 딜리버리 가면 되잖아. 맞아. 금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마이바그 타고 배달 왔습니다. 이러면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 안 되는 점이네요. 그렇지. 배달라고 하면 오토바이로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네. 그러면 히트 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지. 한국까지 않더라도 여기서 눈 보면서 코리안 푸드, K푸드 맛보네. 우리는 부유층 아니니까 그 이미지 하는 그림 자체가 안 그래요? 많이 달라요. 부유층 분들이랑. 아니, 부자 사람들도 좀 있고 치킨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저 와가지고 있잖아. 한 달 동안 스키 타면서 치킨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서 치킨 만들어 주세요. 아이고 기름 튀겨서 싫어요 주니까. 아이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 중에서도 한번 기분 내보는 사람들도 갈 만한 데가 있어요. 맞아. 1박 60만 원, 70만 원 있으니까. 1박 60, 70만 원이면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도 있기 때문에 저기가 앞으로 더 뭔가 북적북적 거릴 거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박간애가 거기 땅 사는 건 아닙니다. 땅 없습니다. 예. 좀 있잖아. 겨울이니까 있잖아. 그거다. 김치찌개. 박스 김치찌개. 해볼까?